의외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묻는 질문 뽑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연금에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저는 안타까운 질문이 하나 있어요. 박사님 개인적으로는 DB형과 이제 DC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어떤 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럼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종업원이라면 DB형, 내가 사장이라면 DC형. DB형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지 않습니까? 내가 특히 임금 피크제가 되거나 급여가 줄어들지 않는 이상 계속 회사를 다니면서 급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 일반적인 종업원 입장에서 DC형을 하게 되면 내가 계속 운용을 해야 돼요. 급여가 이렇게 별로 오르지도 않고 이직도 잦고 그다음에 우리 회사가 좀 망할 것 같다. 이런 종업원들은 반드시 DC형을 하셔야죠. 퇴직금을 빨리빨리 챙겨서 내가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낫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뭐 대기업이라든가 직장에 다니시면서 급여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고 이런 회사에 있으시다면 DC형으로 운영해서 내가 4%, 5%, 6% 수익을 내는 것보다 내 몸값을 올려서 월급을 올리는 것이 더 수익이 좋아요. DB형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내가 이제 회사가 좀 불안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DC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 있잖아요. 저희 직원들 퇴직연금은 DC형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기업체를 수십 년간 해왔고 안정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앞으로도 수십 년 수백 년 갈 것이다. 그러면 저는 뭐 DB형 해가지고 퇴직금 많이 주겠지만 제가 이 사업을 했다가 사실 뭐 10년 만에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0년 동안 열심히 일하는 우리 직원들 퇴직금이 없어요. 그때 가서 내가 다 챙겨줘야 돼.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는 DC형으로 해가지고 다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대신에 운영에서 도움을 주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시되 내 직장이 좀 안정적이다 그러면 DB형, 그렇지 않다 그러면 DC형 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은 한 직장에서 장기 근속을 할 수 있고 네. 그 직장에서 이제 돈을 많이 주거나 아니면 임금 상승률이 높을 거라고 기대가 되면은 이제 네. DB형이 좀 더 유리하고 자기가 이제 운용에 자신이 있거나 아니면 이직이 잦을 것 같다,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제 네. 본인이 적극적으로 불려서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DC형이 더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이제 거의 전 세계가 이제 저출산 고령화 시대인데 이런 사회적인 경제적인 변화가 향후 이제 연금 시장이나 이 연금 업계 전반에 어떤 영향이나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일단 연금 산업은 지금보다 훨씬 성장한다. 왜냐면 이제 관심이 높아지니까.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발등에 불 떨어지면 그제서 뭘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건강 관련된 헬스케어라든가 뭐 의료 산업들도 발전한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이제 늙어가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데 건강할 때는 관심이 없어. 그만큼 이제 결국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 의료, 그다음에 노후의 연금 이런 거에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산업은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 저성장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될 게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성장기에 있었던 고성장 시대에 누렸던 수익이라든가 그런 성장률, 뭐 수익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연금을 이제 가입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야, 근데 이거 뭐 한 10%는 수익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2, 3% 가지고 어떻게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그럴 텐데 그거는 우리가 고성장시 고물가 시대에 살아왔을 때는 국가가 성장하면서 매년 경제 성장률이 5% 10%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률도 그 정도 나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안 나는 게 이상했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1억짜리 집이 5억이 되고 5억짜리 집 10억이 되고 10억짜리 집 30억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지난 30년간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이 1억짜리가 30억이 되었어요. 그럼 30배가 오른 겁니다. 그럼 30년간 30배가 올랐으니까 앞으로 똑같이 30년간 30배가 올라줘야 되잖아요. 우리의 기대치는. 자, 근데 지금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30억짜리 아파트예요. 근데 앞으로 30년 후에 30배가 올라야 돼. 그럼 얼마가 돼요? 900억이 돼야 돼. 900억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1억짜리가 30억은 되었지만 30억이 900억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30년 후에 30억을 지켜주면 다행이야. 아니면 조금 더 올라도 한 4, 50억. 뭐 이 안팎이겠지. 이게 무슨 뭐 몇백억씩 가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눈높이를 낮춰야 돼. 그럼 연금을 우리가 운영하면서도 또 연금을 받으면서도 안정적인 소득을 꾸준하게 주면서 이 금액을 보장해 주는 것. 내가 지금 한 달에 100만 원 받는 금액이 보장받는 것. 요것만 꾸준하게 나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눈높이를 낮추셔가지고 연금을 운영하셔야지 그 연금이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사회는 저성장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자꾸 고수익을 누리고 싶어. 그리고 고수익을 목적으로 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히려 손실 규모가 더 커지고 오히려 사기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젊은이들이 코인에만 집중하지 않습니까? 코인에 집중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면 40, 50대, 50대는 코인을 하지 않습니다. 코인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이미 나는 먹고 살 게 충분해.
나는 걱정이 없는데 뭘 코인까지 가냐는 거야. 근데 20, 30대는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럼 내가 집 한 채라도 사야 되는데 내가 지금 월급 받아가지고 집 한 채 살려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 자산운용을 해가지고 무슨 5% 10% 낼 수는 있겠지만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100만 원 벌어가지고 5% 10% 내가지고 어떻게 10억을 모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그나마 단 1%라도 가능성이 있는 자산은 코인인 거야. 이게 100배 띄워주면 되는 거니까. 내가 1000만 원 넣었는데 그것이 10억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코인을 가는 겁니다. 그걸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 더 높은 수익을 위해서 더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또 지금 코인 투자자들이 더 있는 것마저 이렇잖아요. 그래서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게 100% 수익을 바라보건 10% 수익을 바라보건 그것이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 경제 사회에서 낼 수 있는 평균적인 수익이 있고 그 수익률이라는 것이 과거에 비해서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도 이제 눈높이를 바꿔서 옛날에는 우리가 10%에 만족했다면 이제는 5%에 만족하고 앞으로는 3%에 만족하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원금을 지켜주는 것에 만족하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있는 돈마저 날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전체적인 국가 경제를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금을 여러분이 많이 써주셔야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해진다는 것도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의미? 이게 왜 그러냐면 자산 중에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연금도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보시면 부동산은 돈이 묶이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동산을 딱 샀어요. 10억짜리 집을 샀어.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러니까 평생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돈을 한국은행에서 10억을 발행했는데 그 10억 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집에 묶여버리는 거야. 자, 이렇게 부동산을 많이 사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에 돈이 돌아요, 안 돌아요? 안 돌죠. 전부 묶여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돈맥 경화가 발생해요. 그럼 돈맥 경화가 발생하게 되면 소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이 돌지 않게 되고, 소비가 일어나지 않으면 기업이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기업이 돌아가지 않으면 사람들 직장을 잃게 되거나 고용이 촉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부동산과 연금은 자산의 본질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부동산은 묶이는 자산이고 연금은 쓰는 자산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연금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연금을 꾸준하게 쓰지 않습니까? 한 달에 500만 원 연금 받았어요. 다음 달에 또 나와. 이번 달에 모으겠습니까, 그걸? 또 소비 성향이 높아지는. 그렇죠. 내가 열심히 썼는데 마지막 날 됐는데 200만 원 통장에 남았어. 내일이면 500만 원 또 나와. 200만 원 쓰는 겁니다. 안 쓰면 기부를 하든가 뭘 하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계속 소비가 유발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물건이 팔리기 시작하고 기업이 성장하기 시작하고 또 고용이 촉진되기 시작하고 일자리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선순환 구조를 가게 돼요.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십니다. 아, 이거 소비하면 과소비 아니야? 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경제 성장기에는 돈을 쓰는 것보다 돈을 모으는 것이 미덕이었어요. 그때는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돈을 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가게도 돈을 모아야 집을 사고 자산이 형성해 나가는 것이고, 국가도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고 기관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국가를 키우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들이 성장할 때는 많이 먹어야 돼요. 5살, 10살의 애들한테 부모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야? 먹어라, 많이 먹어라. 그럼 많이 먹어서 에너지를 축적하면 얘가 키 클 때 팍팍팍 크는 겁니다. 안 먹는 애들은 키가 안 커요. 그래서 어릴 때는 많이 먹어야지 성장을 하게 되고, 많이 먹고 에너지를 축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20살이 돼가지고 다 컸어. 얘가 계속 먹기만 하면 어떻게 돼? 비만이 돼요. 네. 성장기가 끝나서 성숙기로 들어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는 걸 에너지를 잘 소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먹었으면 배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이미 성인 경제, 성숙기 경제에 들어가 있어요. 이 성숙기 경제에 쌓아놓기만 하게 되면 국가가 비만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 국가가 돈이 돌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산이 연금 자산이에요. 그러면 연금을 많이 준비하게 되면 계속 경제가 순환하기 때문에 국가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고 더 좋아지는 상황을 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혹시 이 방송 보신 분 중에 개인도 있으시겠지만 또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국가적으로 연금에 대한 활성화를 지원해야 된다. 이게 단지 뭐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해볼수록 결국은 연금이라는 자산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 굉장히 더 중요한 자산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현재 그 연금박사 상담센터라면서 상담을 진행을 하고 계신데, 의외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묻는 질문 뽑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연금에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저는 안타까운 질문이 하나 있어요. 내가 연금을 가입하고 싶은데 혹은 연금을 받고 싶은데 혹시 원금은 보장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원금은 지키면서 연금 받고 싶은 거야. 당연한 심리라고도 어떻게 보면 볼 수 있겠네요. 네. 잘 모르는 분.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원금 보장해가지고 언제까지 보장받으려고?
어차피 언젠가는 하늘나라 갈 거 아닙니까? 하늘나라에 그 원금 들고 가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원금을 지켜주면서 연금 받을 수는 있지만 원금이라는 것 자체가 놔두고 거기서 찔끔찔끔 이자로 연금 받는 경우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요. 결국 연금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원금을 까먹는 겁니다. 원금을 다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 뭐 10년, 20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걸 평생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이 연금이 효과적인 것이지. 원금은 놔두면서 거기서 어떻게 좀 내가 뭐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그런 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도 연금을 가입하면서도 어떻게든 이 돈 좀 지켜야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건데 나이 드신 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천국에 부동산 갖고 갈 수 있어요? 천국에 주식 갖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식한테 많이 남겨주고 싶으신 건 뭐 좋겠지만 많이 남겨준다고 해가지고 애들이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애들에겐 꼭 필요한 것만 남겨주시면 되는 것이고 능력을 남겨주시면 되는 것이고 차라리 그냥 있는 거 다 쓰고 가시는 게 더 서로가 행복한 일입니다. 그럼 이제는 전략 자체가 뭔가를 내가 지키겠다는 전략보다 이거를 잘 효율적으로 나눠 쓰고 가겠다라는 전략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연금이 이제 오래 받아야 되는 거니까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또 가장 많습니다. 과연 이 회사가 오래 갈 것이냐, 나한테 평생 줄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예금자 보호 체계라든가 뭐 금융 감독 체계들도 다 공부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뭐 금융회사가 망한 일은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뭐 없을 것이고 그리고 국가가 이제 망하게 되면 또 다 이전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좋은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향후 또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또 한번 모셔서 훌륭한 의견 좀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